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이제 14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야권은 단일화 후보 선정을 마쳤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여야 간의 진영표가 확정이 된 겁니다. 자, 본격적으로 돌직구쇼 선거 14일 앞둔 오늘의 선거 상황실 이슈부터 점검해 보겠습니다. 낡은 시장 대 무능 정권, 대진표가 확정된 여야 서로를 향해서 날카로운 이야기들을 주고받았습니다. 먼저 박영선, 오세훈, 박영선 두 여야 간판 주자들의 상대를 향한 메시지부터 직접 들어보시죠. 이제 구도는 확실해졌습니다. 서울의 미래 박영선 시장이냐 아니면 낡고 실패한 시장이냐의 구도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무능하고 무도한 정권을 심판하는 길에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정권 교체의 길을 활짝 열라는 시민 여러분의 준엄한 명령을 반드시 받들겠습니다. 자, 딱 두 단어가 들렸습니다. 이재명 기자, 국회 반장 출신이잖아요. MB 아바타, MB 닮았다, 낡은 시장이다. 박영선 후보가 오세훈 후보 확정되자마자 MB 이야기를 꺼내 들었고 낡다, 낡았다 이 얘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반면에 무능하다, 무능 정권이다, 무도하다 라는 이야기를 꺼내 들었어요. 양쪽의 전략을 어떻게 보십니까? 양쪽 다 지금 미래를 얘기하는데 굉장히 다른 미래를 얘기하고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박영선 후보는 지금 이제 인물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죠. 그래서 오세훈 후보가 전 시장을 했었고 그래서 과거의 시장이었다. 이제 이런 점을 부각시키는 거고 자기는 미래의 시장이다. 그래서 인물을 중심으로 과거와 미래 이런 구도를 만든 반면에 오세훈 후보도 미래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인물보다는 선거의 의미에서의 미래를 얘기합니다. 이번 선거가 단순히 서울시장을 뽑는 그런 보궐선거의 성격이 아니라 대선 전초전이다. 다시 얘기해서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는 그런 선거다. 이렇게 해서 저는 선거 의미를 두고 이제 미래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양쪽 다 미래를 얘기하는데 과연 어느 쪽 인물이냐 아니면 선거 의미에서냐가 굉장히 앞으로 유권자들이 어떤 판단을 할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정확한 분석. 자, 이제 본격적으로 선거 상황실 여당, 야당의 선거 상황 하나하나씩 살펴볼 텐데 먼저 김종인 국민의힘 위원장 야권 단일화 자당의 후보로 확정이 되면서 사실상 김종인이 이끌었다라는 재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했을지 들어보시죠. 오세훈 후보로 단일화된다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되게 상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는 사실은 이제 오늘 우리 오세훈 후보가 시장 후보가 됨으로 인해서 내가 국민의힘에 와서 할 수 있는 내 기여의 한 90%는 다 했다고 봐요. 박영선, 오세훈, 박영선 대진표가 확정된 이상 이 두 후보의 치열한 싸움만이 남았습니다. 가상 여론조사 결과부터 최근 결과부터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세훈, 박영선 50.6대 36.8, 19일에서 20일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오세훈 후보가 박영선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이기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자, 지상파 3사가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박영선 30.4, 오세훈 47% 역시 오차범위를 벗어나서 오세훈 후보가 이기는 것으로 여론조사가 실시된 바 있습니다. 자, 서울시장 선거를 총괄했던 경험이 있는 민주당의 김영주 의원님. 네. 여론조사 추이나 이 결과 조금 전 보셨는데 이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이제 과거에 한명숙 시장 후보 시절에 홍보본부장인데 그때도 여론조사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났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지는 걸로 냈는데 막상 결과는 이기지는 못했습니다만 한때는 앞섰던 그런 어떤 박빙의 승부가 있었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번에는 대선 전초전이다라는 차원에서 두 쪽 다 굉장히 박빙일 거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여론조사라고 하는 것이 지금 최근에 오세훈, 안철수 두 분이 어떤 그 여론조사를 통한 말하자면 단일화 시험이 있었기 때문에 훨씬 야권에 계신 분들이 적극적으로 전화를 받았을 가능성이 많다. 네. 여론조사 결과가 조작됐다거나 편향됐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이거 자체가
전체의 대세가 아닐 수도 있다. 약간의 바이어스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예. 실제로 선거를 해보면 한 2주 정도, 지금 우리가 딱 2주 남았습니다. 14일. 예, 2주 정도면 흐름이 한 번 정도 이상은 바뀔 수 있는 시간이다. 시간상. 그렇기 때문에 말하자면 박영선 후보에게도 한 번 더 딛고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이 2주 동안에 어떤 두 후보 진영 외에서도 대외적 변수가 어떤 것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뒤바뀔 수 있는 그런 현재의 상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자, 두 후보 닮은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지율만큼이나 두 후보의 프로필도 상당히 좀 박빙입니다. 함께 보시죠. 자, 박영선, 오세훈 4.7 서울시장 맞대결. 먼저 민주당의 박영선 후보, 기자 출신, MBC 기자 출신, 17대 20대 국회의원 했고 중소벤처기업부 요 직전에 장관 역임했죠. 공약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엔 국민의힘의 오세훈 후보, 변호사 출신이고요. 역시 16대 국회의원 경험이 있고요. 서울시장 경험이 있습니다. 부동산 핵심 공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김연아 국민의힘 비대위원 나오셨는데 사실 오세훈 후보가 어제 야권 단일화 후보로 확정이 되면서 많은 분들이 놀랐습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국민의힘 당내에 나경원 후보에게 밀린다라는 평가도 한때 받았는데 나경원 잡고 안철수 잡았다. 굉장히 좀 놀라운 결과라는 분석들이 많아요. 네, 그 오세훈 후보의 치고 올라오는 추진력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아마 서울시장이 재보궐선거가 처음 시작된 그 시점에서 오세훈 전 시장이 국민의당, 특히 통합된 야당의 단일 후보로 확정이 될 거라고 상상을 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김영주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지지율 자체, 여론조사 자체가 모든 것을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여론조사에 있어서 추세는 분명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철수 후보가 사실은 단독 1위였다가 점점 줄어들면서 결국 역전을 당했고요. 예. 박영선 후보도 처음에 단일화 후보가 되기 전까지 김진애 후보와 경합을 벌일 때도 굉장히 우위를 점하다가 지금 점점 내려오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오세훈 후보가 이렇게 치고 올라오는 부분은 분명히 야권의 큰 동력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저는 프레임 전쟁에서도 지금 박영선 후보가 조금 잘못 짚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낡은 시장이라고 프레임을 씌웠는데요. 그 낡은 시장이 업데이트됐다, 재충전됐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지금 오세훈 후보의 치고 올라오는 지지율과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예. 낡은 시장은 업데이트되고 재충전해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오세훈 후보가 얘기하고 있는 무능 정권, 저는 무능 정권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새로운 시장이 들어와야 되는데 만약에 야당이 잡게 되면 그 무능 정권의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한다고 할 수 있지만 지금 여당 박영선 후보가 만약에 시장이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지만 그 무능 정권을 바꿀 수 있느냐? 현 정부와 다른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현 정부가 하는 걸 반대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걸 과연 할 수 있을까라는 측면에서 보면 요즘 선거 캠프에 계신 분들이나 여당 여러 외곽에서 지원하시는 분들 목소리를 봤을 때 더 현 정부의 정책을 추진하라고 하는 어떤 지속성의 강조점을 둔 것으로 봤을 때 저는 프레임이 조금 잘못됐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야당 지도부로서의 의견 들어봤고요. 앞서서 민주당의 김영주 전 의원은 박영선 후보에게 흐름을 뒤바꿀 충분한 시간이 있다라고 강조하셨고 김연아 의원은 이 상승세 추세를 꺾을 수는 없을 것이다라고 여야의 상반된 전망도 한번 들어봤습니다.